이재명 대표 한 분 딱 나와 있네요. 옥중에 계신 대표한테 공천장 받고 싶으세요? 구속이 된다면이라는 이 전제가 저는 틀렸다. 타짜의 명대사가 어떤 거죠? 이 천하의 아기가 혓바닥에 기름. 바닥에 있을 얘기 안 했다라는 설명 말씀. 저도 모르는 거 막 설명해 주셨어요. 막 소설, 조작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정치 검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정치권 현안 하나에 웃고 우는 정치의 민족 아닙니까? 현안 배달부터 떠먹여드리기까지 원스톱 시사 딜리버리 토크쇼 정치의 민족, 정치권 현안 딜리버리 하러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정치의 민족 주문. 네, 여야를 대표하는 현안 배달로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이승환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행정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의 배달 가방 안에는 국민들한테 배달할 정치권 현안들이 담겨 있잖아요. 지금 불편하시니까 일단 내려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워요. 네. 그동안 지난주에 어떻게 지나셨어요? 바쁘시죠, 요즘? 저는 이제 부원장님. 아무래도 네. 인천 동구 미추홀 지역이 또 핫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쵸. 오늘 저 이슈 또 다룰 분 중에 한 분 또 현역이 계신 지역이고 해서 늘 바쁘네요. 예. 뭐 대여 투쟁도 해야 되고요, 지역 활동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행정관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서울 중랑 을 지역 조직위원장 발표를 네.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게 발표되면 바빠질 거라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비축하고 있습니다. 있는 에너지 비축하고 계신 시간이고요. 그러면 첫 번째 배달 현안, 오늘은 이승관 행정관님께서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정말 무거운 거 들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네. 복잡해진 더불어민주당 총선 셈법. 네. 이재명 대표 한 분 딱 나와 있네요. 네.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검찰 출석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와 이제 정치적 함의들 던져주셨는데요. 네.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그 무거운 현안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끄덕끄덕 해주시는데 사실 야당 신분으로는 네 번째 검찰 출석을 17일 목요일에 했습니다. 이전 출석 때와 이번에 좀 다른 점이 저는 눈에 좀 띄더라고요. 뭐 몇 가지 살펴보자면 예전에는 검찰 소환 자체에 굉장히 불쾌감을 보이셨는데 이번에는 미리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이런 일시 뭐 이런 것도 적은 포스터 웹자보를 올려서 지지자를 결집하는 모습도 보이셨고요. 그다음에 당 관계자나 의원 대동 없이 혼자 이제 출석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걸까요? 벌써 네 번째 검찰 출석이었죠. 네. 근데 그 사이에 뭐 우리 당내 당직자들 대동을 하려고 한 적은 없고 네. 대표님은 늘 혼자 가시겠다고 했었는데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네, 가겠다. 함께 했었죠. 예, 그랬던 경우가 있었고 이번에 이제 길게 그 본인의 소회를 밝혔던 이유는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주어져 있는 불체포 권한을 내려놓겠다라고 이미 선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에서 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제발로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바로 받겠다 이 말씀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의 그 소회를 더 정확하게 밝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행정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이번이 총 네 번째 나오신 그렇죠. 예. 건데 첫 번째 조용히 나가겠다 하셨을 때만 해도 지지자들이 한 600명이 모였고 두 번째 조용히 나가겠다 했을 때도 지지자가 한 900명 모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포스터까지 올리고 네. 이제 시간 장소 다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 추산 한 400명. 보통 이런 때는 한 딱 이제 반가이 하고 들어가던가 하는데 이번에 한 100명 정도 왔다고 하고 네. 취재 기자가 더 많았어요. 근데 이때 더 힘들었던 거는 경찰들이었던 것 같아요. 경찰들이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포스터 올리고 하니까 많이 한 10,000명 오구나. 오겠다 생각하고 경찰 750명을 동원해 왔는데 100명밖에 안 왔으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럽지 않았나.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좀 그 당내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런 기류가 좀 심상치 않구나. 또 이제 거기에서 무려 14분을 장장 연설을 네. 하셨어요. 맞아요. 14분이나 그렇게 단상 준비하고 연설하시는 거 보면서 그 한국 남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한국 영화 있지 않습니까? 타짜. 네. 타짜의 명대사가 어떤 생각났어요. 거죠?
그 어디 천의 아기가 혓바닥이 길어. 그 대사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 단상 연설 이야기 하셨으니까 이게 지지자분들이 마련한 단상에 올라가서 1,900자 분량의 입장문을 14분 동안 읽으신 건데요. 그 주요 워딩을 좀 살펴보면 무능한 정권을 감추려고 조작 수사로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는다. 없는 죄 조작하는 국가폭력,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은 좀 어떤 발언에 주목하셨나요? 이번에는 부원장님부터. 일단 제가 요 그 발언 입장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행정관님이 네. 이전에 그 이재명 대표께서 출석하셨던 전 과정에 그 숫자까지 카운트하고 몇 계신 거 분? 보니까 관심이 정말 많으시구나. 오다 그 생각이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고 제가 지금 사실 저도 몰랐던 사실이라서 깜짝 놀랐고요. 이런 걸 보면 복잡해진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셈법이 아니라 네.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승부수를 던진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지금 아주 그냥 혼돈스러워졌구나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입장문 얘기를 하자면, 네. 그날 저는 여러 말씀 중에 역사에서의 그 심판은 공소시효가 없다. 이 무도한 검찰의 이런 행포는 언제든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정말 울림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타짜 대사를 얘기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의힘 그리고 뭐 일부 지금 현 정부의 지지세를 보내고 계시는 그런 국민들은 네. 이재명 대표에게 가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뭐 증거가 안 나와도 이재명 대표가 너무 똑똑해서 증거를 다 숨기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어떤 범죄 혐의가 확정적이라고 지금 단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그 법치주의라는 것은 사실 증거에 입각해야 되고요. 증거가 지금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탈탈 털어진 것, 1년 가까운 시간 탈탈 떨어지면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압수수색 거의 400번 이상 가해진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사에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증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영장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검찰이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고 그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즐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우리가 계속 누려왔던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고 했던 부분이 사라지게 되면 그게 우리의 카드는 뭘까라고 지금 오히려 굉장히 난망해하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그 14분간의 연설이 네. 들으면서 굉장히 멋진 문장들이 많았는데요. 어. 그러니까 언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감성적이었음에 비해서 팩트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장황하게 일장 연설을 했지만은 쓸데없이 비장했고 네. 분위기에 안 맞게 되게 치명적인 척을 하려고 하셨다. 치명적인. 네, 저는 이게 혹시 본인의 마지막 연설임을 감안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이거는 검찰 출석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네. 그런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오늘 여기 왜 나왔는지 여기서 뭐를 밝힐 건지 뭐가 억울한지 이런 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이날에 검찰이 조사한 거는 백현동 사건에 대한 거고 백현동 사건을 조금 전에 기자님이 너무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덧붙일 게 없는데 그날 검찰이 물어본 건 하나였어요. 김인섭과 어떤 관계냐. 김인섭이라는 분이 친하잖아요. 여기에서 그냥 친한 분이 아니고 오래된.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백현동 사태는 너무 잘해 주셨는데 왜 김인섭과 이재명의 연결고리가 문제가 되느냐. 이재명 대표가 89년도에 이제 변호사 사무실 성남에 개업을 하죠. 예. 개업을 하면서 그 젊은 변호사가 이제 이 성남이란 이곳에서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할까라고 하는데 두 명의 사무장을 둡니다. 한 명은 정진상, 그 최고의 실세라고 하는 네. 정진상 사무장을 두는데 정진상 씨가 이때 당시에 산호군과 연결돼서 경기 동부연합 해서 그 이제 운동권들과 연결이 돼서 정치권의 그 사건들을 가지고 오는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또 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김인섭 씨예요. 네. 김인섭 씨는 이 보통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이 이제 국회에 들어가면은 좀 나이 많고 경륜 있는 보좌관들을 영입하는 것처럼 네. 성남시에서 꽤 유명한 네. 비선 실세라고 불렸다고 사무장이었어요. 하더라고요. 네. 사무장이었는데 이분을 영입해가지고 이제 성남시 이제 시민사회 단체와 이제 여러 곳들과의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김인섭 씨가 백현동 로비스트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뭐 이 일사천리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됐는데요. 김인섭 씨는 단순한 측근이 아니고 그렇게
변호사 이재명을 시민사회활동가 이재명으로 만들었고 네. 그 이재명의 두 번의 선거 출마에 선거 본부장을 예. 해놓은 완전히 이건 시족 공동체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네. 김인섭 씨의 아들은 성남시 산하의 공기업에 취업했고 네, 네. 김인섭 씨의 동생은 네. 동생은 여기서 56건이 넘는 성남시의 사업을 수주해서 5억 원에 가까운 이익을 취득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김인섭 씨가 여기서 이제 백현동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낼 때 이때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게 성남의제 21이었는데 네. 성남의제 21의 당시의 사무국장이 누구였냐면 네. 김현지 보좌관이에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보좌관이고요. 그리고 김인섭 사무장이 데리고 썼던 사무실의 회계 담당 책임자가 누구였냐면 해경 우리 김혜경 여사의 그 수행을 담당했던 배모 씨. 그분이 회계 담당 직원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 김인섭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검찰은 그걸 물어보라고 한 건데 가장 이제 치명적인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거에 대한 것은 이런 방구 없이 다만 나 지금 되게 억울하다. 이거 국가폭력이다라고만 얘기한 것은 본질을 피해간 좀 거죠. 잘라주세요. 사건 너무 길게 네, 설명해 네, 네. 주셨는데 다 좋습니다. 다 네. 좋고요. 김인섭과의 그 핵심적인 걸 얘기 안 예, 했다라는 설명 말씀. 저도 모르는 거 막 설명해 주셨어요. 뭐 관계도 조직도 뭐 저 오늘 지금 공부했는데요. 네네. 자, 백현동 사건으로 이재명 지금 대표에게 가해지고 있는 범죄 사실이 뭐죠? 배임. 배임죄죠. 배임이죠. 네. 이 김인섭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배임을 할 수 있게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명이 됐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친분 관계가 있고 해서 네. 민간의 이익을 남기면서 그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김인섭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가정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성남시의 배임 관계, 성남시에 이익을 주지 못한 것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검찰의 이 범죄 의혹 사실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김인섭 씨의 역할 때문에 성남시 그 준주거 용도 변경 전인지 사훈지 예. 그것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분은 이미 국토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이 용도를 변경하라고 지시 내리고 인정하고 변경한 이후에 나타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연관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배임과 전혀 무관한 인물을 등장시켜서 마치 이재명 대표와 아주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연루된 것이 분명해. 그래서 구속 수사 후에 우리가 더 뭔가 엮어보겠다. 이런 식의 의도를 저희가 읽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장동 때부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에게는 뭔가 그 수백 번의 압수수색 이후에도 정확한 증거가 없다 보니까 소설, 조작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정치 검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월화는 방송을 진행하느라 회사였지만 2회 시간엔 법원에 출입을 해서 법원 기사를 쓰는데요. 김인섭 정바울 공판에 정바울 김인섭 공판에 제가 들어갑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정모 씨가 네. 증인으로 나왔고 김인섭 그 씨의 공판이었는데 그 용도 변경을 전후로 이제 뭐 그 김인섭님께서 그 장모상을 당하셨는데 그때 이제 뭐 정진상 실장이 오고 뭐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넘어갔다 뭐 이런 현장 증언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다 이제 고려를 해서 용도 변경 시점이 언제냐고. 이 김인섭이라는 사람하고 친분 관계는 뭐 어느 사회나 이게- 친분 관계 네. 있는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친분 관계와 용도 예, 용도 변경의 변경과의 그 과정을. 관계를 보면 김인섭 씨가 이후에 역할을 하고 어떤 자신의 그 임무를 맡은 것은 이 전에 용도 변경이 끝난 뒤고요. 이미 성남시에서는 네. 국토부의 압박에 이기지 못해서 그냥 용도 변경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네, 그리고 민간에다가 토지를 넘겨야 된다라는 게 네. 이미 결정난 이유였다라는 것은 드러난 사실이니까요. 그거 네.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백현동 사건에 더 파고 들어가는 거는 이제 검찰이 네. 할 거고 저는 그렇죠. 여기서 하나의 프로세스를 좀 같이 보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대장동에 예. 대장동이라는 땅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겠다는 뭐 남욱 변호사, 뭐 김만배 이런 사람이 네네. 있었고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 유동규가 있었습니다. 예. 백현동도 땅이 있었고 이제 정땡땡이라는 그런 네. 사업하겠다는 분이 있었고 여기에 김인섭이라는 자신의 측근이 있었습니다. 성남 FC에서도 여기에 그 구단이 있었고 후원하겠다는 회사가 있었고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출마했을 때 사무장을 하셨던 이모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 사건의 프로세스가 다 비슷해요. 왜 1년 걸리고 2년 걸리냐? 이게 한 번에 풀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 한마디. 네. 대장동 428억 예. 저수지로 노후에 쓴다고 합니다. 그 저수지 그 큰 막대한 자금 못 밝혔고요. 뭐 인물 유동규 진술은 계속 오락가락 지금 정신 감정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물 중심으로 뭔가 풀어내기 위해서 온갖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증거가 없고 돈 받은 상황이 없고 50억 클럽만 늘어났으니까요. 그다음에 성남FC 결국은 제3자 뇌물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루면 정치적 이득만 남았다. 돈이 오간 것이 없다. 이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남은 것이 정치적 이득이라고 했는데 이런 식이면 잼보리 때 제대로 부실하게 운영했고 나중에는 막 그 K-팝 스타들 콘서트 불러가지고 갑자기 막 정부에서 네. 억압적으로 이 행사 지출하고. 치르고 하고 네. 했던 거 결국 그 정치적 이득은 대통령이 자. 보신 겁니다. 네. 그거 똑같은 자, 상황이에요. 이제는 이 백현동 이슈 말고 이제 네. 검찰 수사 이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속영장을 9월 초중순쯤에 이제 검찰이 수원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건과 함께 엮어서 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 구속영장을 언제 치느냐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회기 중에 영장 청구를 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는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라고 직언을 했고요. 민주당 인사들도 영장 심사 막기 위한 회기는 안 한다. 비회기 기간에 구속영장 청구 요구하는 상황인데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비회기 기간을 두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올해 초에 이제 부결 가결 체포동의안 표결했을 때랑은 조금 여야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불체포 특권 내려놔라. 그래서 회기 뭐 비회기 만들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여야 공수가 바뀌었어요. 그죠? 그런 상황이고 영장 청구를 결국은 하려고 할 겁니다. 저희가 봐도. 근데 그 시점은 지금 이제 이 백현동 사건으로는 이 공소장을 계속해서 이게 뭐 완결시키기 힘들 거라는 게 주변의 법 쪽의 그 공론이고, 그래서 더해서 이제 추가를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대북 송금, 대북 대납 송금 아니겠습니까? 쌍방울 관련해서 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오늘 원래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 공판이 또 있는데 또 아마 이게 변호사, 공전되는 것 예. 같아요. 예, 변호사 선임 때문에. 해임 되는 바람에 이런 것 때문에 시기가 생각보다 그 검찰에서 생각했던 시기와는 뭐 뚜렷하게 떨어지진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조율하고 있는 건 제가 보기에 결국 검찰이에요. 그래서 검찰의 뜻에 따라 언제든지 청구는 할 것이다. 근데 이제 회기 비회기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비회기 때 나를 불러달라 이 얘기는 사실 지금 법이 정해놓은 불체포 권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저도 사실 이번에 알아봤는데 본인이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왜냐면 너 계속 포기했으니 마치 문제가 예. 있는데 그 뒤에 숨는 것처럼 보이니 진짜 이제는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기회도 이제 충분히 이뤄졌다. 소명이 됐다고 생각한 자신감도 있었고 해서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했는데 이 네. 절차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회기 중에는 어쨌든 이 영장 청구가 오게 되면 투표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을 회기가 아닐 경우에는 투표 없이 예. 바로 실질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임시 국회 때 잠시 비회기를 만들어서 그때 해라. 청구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뭐 하실 말씀? 저는 이재명 대표 그 14분의 연설 가운데 가장 진실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이재명 뭐 구속을 막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전 그 얘기 자체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쉬지 않고 열어온 국회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국회였다를 실토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일정과 언제 할 거냐 이거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여기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뭐 검찰 보고 빨리 청구해라라고 해야 되는데 그럴 거면 검찰이 지금 영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장을 가지고 있는데 나 저 더불어민주당 아주 혼탁하게 만들려고 정기국회 기간 9월에 낼 거야 하고 막 이 꼼수하고 숨기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지난번에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영장 청구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8월 중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거고 두 번째 국민의힘이 8월 중에 왜 쪼개기 국회 안 해주냐라고 하는데 오늘 8월 22일이에요. 이제 9일 남았어요. 8월 달 9일 남았는데 여기서 언제 쪼갭니까? 그리고 그 쪼갠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검찰의 영장이 다 완성돼서 들어올 거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 관련돼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검찰 특수부 검찰 한 60명 이상 수사 검사와 포함된 분들이 매달려 있다고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 검사들 너무 무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계속해서 영장 얘기 흘려내고 온갖 의혹 있고 증거 많고 언론에 그렇게 흘리면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 이 불체포 특권까지 내려놨는데 그 시기 하나 딱 못 맞추는 거 보면 문제가 있죠. 근데 이 대표 그 영장 관련해서는 제가 이 방송하면서 8월 중에 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못 하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네. 이게 뭐 아무래도 쌍방울이랑 엮어서 하려면 지금 쌍방울 공판 계속 이렇게 파행되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번에는 아까 영장 이야기 그래서 하셨으니까 방탄과는 무관한데 계속해서 방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영장 발부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된다면 이제 뭐 지지층들이 역으로 힘을 모아서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다 이런 입장이 있는 반면에 아니면은 대표 자리가 비어서 되게 어수선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박찬대 의원은 플랜 B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설사 구속되더라도 옥중 대표 업무가 이루어진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옥중에 계신 대표한테 공천장 받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 난 정말 우리 행정관님이 어떤 답변을 네. 하실지 앞으로 정말 정치 꿈나무로서 그렇게 잘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잔뜩 하고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질문 우선은 주셨네요. 네. 지금 구속이 된다면이라는 이 전제가 네. 저는 틀렸다.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모든 여러 건 반반이잖아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예. 드리냐면 구속 지금 대한민국 제1당 특히나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예. 이분이 엄청난 범죄 의혹 사실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도 지금껏 제1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 얼굴을 모르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분이 도주의 우려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증거인멸 지금 할래도 할 수도 없습니다. 모두 털고 있는 것이 이전에 성남시장 때 일이고요. 경기도지사 때 일이었고요. 뭐 그런 상황들인데 압수수색 400번 가까이 다 했잖아요. 증거 가지고 갈 거 다 가지고 계신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한다고 해서 사실 법원에서 발부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구속까지 간다? 저는 제 생각은 그것은 대한민국 법치를 우롱하게 되는 상황까지 닿는 것이고 결국 네. 국민의 절반 이상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전제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온당치 못하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된다면 하고 지금 뭐 묻는 이런 여러 가지 언론에서의 질문은 되기를 바라면서 소동요를 부르는 것인데 저는 거기에 부합해서 답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서동열을 부를 그런 정치적 성향이 없는 언론이 그런 거죠. 우리 기자님이 그러신 게 아니고요. 궁금해서 여쭙는 거였는데. 근데 이 말씀 들어보면은 이렇게 제2야당의 대표로서 국민적 인지도와 이런 걸 가진 사람이 무슨 뭐 증거인멸하고 도망갈 게 있어서 구속해서 하겠냐 이 말씀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도 평화적으로 탄핵하고 전직 대통령들 다 구속시키는 국민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제1야당 대표라고 이건 뭐 구속거리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어려운 거고요. 저는 이게 옥중 공천 얘기가 나오는데 옥중 공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천 시기가 되면 당내 혼란이 가장 가중이 되는 시기거든요. 그때만 이제 당대표 찾아가서 면담 요청하고 당대표실 점거 농성하기도 하고 막 그럴 텐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어디로 찾아갈까? 구치소 앞으로 찾아가서 선거 유세 차트 마이크 틀어놓고 나 누군데 막 네. 그러지 않으실까? 혹은 네. 사식 넣기 운동, 영치금 넣기 운동 하지 않을까? 네, 옥바라지 그런 운동.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한편으로 자, 제가 네. 초반에 이거 팻말 보고 네.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것이 민주당의 복잡해진 셈법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지금 굉장히 복잡해진 셈법일 수도 있다. 네. 그 말씀으로 정리할게요. 네.